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우선 기간의 매동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일간 기간에 좀 대량 순매수가 나왔습니다. 2,600억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3천억대의 금액이 저가 매수로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좀 눌러주는 분도 많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가 달리면서 저가 매수 세력이 조금 들어왔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양일간 순매수 기조는 아주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기간의 매동 자체도 드디어 네 자리 숫자에서 세 자리 숫자로 좀 낙폭을 투하 양을 좀 축소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돌다리도 지금 두드리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죠. 네,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되 지금같이 지금 그 말씀드렸던 기간의 매동을 항상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로 넘어가면요.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는데 숫자의 카운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57 개념을 저는 일반 종목을 분석을 할 때, 공략을 할 때, 혹은 분봉 매매를 할 때도 항상 요의주시 하면서 실전 매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방송에 남겨드렸던 그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7일째든 이거 왜 나왔지? 네.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하고 5일째든 7일째든 여기도 좀 많이 눌러줬고 7일째가 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5일선 이탈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날에, 오늘 날에 변곡점이 생겼다라고 100% 말하고 싶지만 뭐 진짜 100%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적으로는 시그널 자체는 아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달리는 그 자체가 저가 매수 세력, 그리고 바닥을 조금 다진다는 의미로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전 저점과 저점이 있는데 그 저점을 뭐 이상 훼손시키지 않고 여기 800포인트 넘어서지 않고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양봉으로, 작은 양봉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흐름 자체가 나름 아주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조지표 이제 스토캐스틱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웅덩이 깊이가 아주 많이 꺼졌죠. 근데 그 깊이의 반 정도 레벨까지 일단 낙폭을 축소를 시켰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또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게 5일선이 내려올 것이고, 또 터치가 되면서 위에 꼬리가 달릴 수 있는 확률이 많겠지만 MACD 그 지표적으로는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양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안고 이번 주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일단 기관의 매물 투하 양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저가 매수 세력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에 담아서 다시 위에서 팔고자 하는 그 시점까지는 꾸준하게 어떤 집중 공략할 포트폴리오에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공략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시즌입니다. 오늘 또 댓글에도 남겨주셨는데 21선 이탈 때 지금 멘붕이셨죠. 네, 저도 장중 흐름을 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깊게 이게 좀 내려주고 매도량이 좀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좀 튼튼합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분봉을 보시면요. 분봉 전에 이전 저점 보이시죠? 이럴 때 저점을 제가 이어서 추세 라인 하단을 지금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를 아직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터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1선 근처 혹은 추세 하단 근처에 내려왔을 때 만약에 비중이 작으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추가 베팅의 자리이지 않았나,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다른 진단키트 쪽에 저가 분할 매수를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제는 제가 추가 매수는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가지고 있는 비중이 이때 이럴 때 제가 매수했던 부분이었고, 일단 추세 하단 그리고 60에서 이탈 전까지는 끝까지 들고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추세를 복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붙여놓고 보면 30만원 이상까지 혹은 더 낮게 본다고 하면, 네, 일단 30만 이상까지는 저는 무언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 위에서 하나의 또 공방전이, 싸움이, 또 매수와 매도 세력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 조금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담아야 될 위치지 않을까. 네, 60에서 근접, 추세 하단 근접이기 때문에 기법대로 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장중 또 좋은 뉴스가 나왔죠. 일단 뭐 증권사에서 보는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최소가 40만 원대인가요? 그런데 최근에 또 그 목표 가격을 올렸어요. 44만 원인가 43만 원인데, 일단 상분기보다는 4분기의 실적이 더 좋다라고 보는 증권가의 어떤 컨센서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매수할 때는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분할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사리 손절을 하거나 그런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 마지막까지 튼튼하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네, 일단 보면 여기 하락 추세 보이시죠? 하락 추세를 이탈함과 동시에 여기서 쌍바닥을 딛고 끊임없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차트가 굉장히 탄탄했다. 그리고 여기도 추세를 그어야 되겠죠. 네, 잘 타고 일단 분봉 차원에서도 잘 타고 하락 추세를 잘 딛고 난 뒤에 극복을 하고 우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이 저는 이번 주 안으로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중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21선 근처 혹은 추세 하단 근처는 항상 매수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밀어붙일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어제 또 댓글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스트레스 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하나하나 댓글에 다 제가 언급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제 시간외로 6%가량 빠졌었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든 어떠한 뭐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SK 또 뭐가 있었죠? 예, 이노베이션이든 어떠한 종목이라 뭐 제행신도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내로 상한가를 가든 시가내로 하한가를 가든 너무 기뻐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시간에는 시간의 거래일 뿐입니다. 예, 장중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벌벌 떨지도 마시고요. 그냥 장중의 흐름을 잘 보고 추매를 해야 될지 혹은 손절을 해야 될지 직접 장중에서 판단을 한다. 그게 저는 그런 전략은 지금 1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뭐 상승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산 적도 없고, 그리고 시간으로 크게 빠진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급히 내동매매를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매매를 한 거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종목들이 언제든지 나와요. 네,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시간이 상한가 갔죠. 근데 오늘 흐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진짜 잠깐 이거 현대차 말씀드리기 전에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지금 한솔 홈데코의 차트입니다. 예,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던 종목은 시가가 일단 9%에서 시작을 했고요. 고가가 11%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나와요. 항상 세력주든 또 우량주 뭐 성장 가치주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주식판이 다 이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항상 매도 자리일 때는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추가 매수할 포인트는 추가 매수할 텐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관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매를 했어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세력의 기관들에서 좀 첫 번째 날이죠. 네,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좋겠지만 지금까지 기조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의 어떤 동향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 들어가기가 참 애매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 달 전에 기억나시죠? 10월이든 11월이든 어떤 급락의 어떤 흐름이 나올 때 현대차는 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다른 종목을 또 매도를 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아마 개인마다 지금의 상황과 어떤 여건과 조건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예, 잘 판단하고 예, 끝까지 신념을 잊지 말고 밀고 나가시면 돼요.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살 때
예를 들게요. 예, 현대차를 어떻게 보고 사셨어요?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한두 달 보고 절대 예, 매도하거나 크게 상승할 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접근하신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흐름에 예,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슬퍼하거나 예, 노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진짜 이때 매수의 위치가 현대차가 이때 샀다는 거예요. 이때 샀는데 내가 현금 비중이 많아. 그러면 이전 저점을 체크를 해서 여기 그으면 되겠죠? 네. 이전 저점을 체크해서 가능한 근접하면 일단 선매수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다 사지 못하고. 근데 올라갈 때 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급히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가 왔을 때 선매수 혹은 저가 매수로 일부 사는 건 맞다. 그런데 올라갈 때 또 계속 사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월봉을 보면 또다시 흐름이 안 좋아져서 11월 달에 지금 이제 월봉의 5일선이라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적정대가 만약에 현대차를 사고 싶으면 여기에 또 이제 50% 레벨을 그어야 되겠죠. 그러면 15만 원대가 오면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려오면.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겠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관망이다. 네, 다시 한번 흐름이 좋게 만들어질 때 그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일단 현대차는 한 달, 두 달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뭐 짧게는 6개월 이상, 더 길게는 1년 반 이상을 보고 예, 가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한 달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씩 많이 생긴다. 그러면 그냥 저가 때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분할로. 한 주를 사든 두 주를 사든 다섯 주를 사든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가 오면 사는 것이고 높다고 생각하면 일단 현금 보유.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게 아니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예, 올라가는 대로 놔두고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적정 비중 현금이 많으면 한 주든 두 주든 모아가는 전략은 맞다. 그렇게 저는 현대차 공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웰크론 좋은 뉴스가 또 나왔죠. 네. 대한민국 이제 예, 마스크가 또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수출의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 호재 뉴스와 함께 웰크론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셨던 분 혹은 여기에 사셨던 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여기든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 이전 어떤 3개월이든 6개월 전에 차트를 열어보고 항상 제가 체크해야 될 거 아시죠? 저항선을 체크를 해본다 혹은 추세 라인을 그려본다. 네. 그러다 보면 일단 추세 하단이든 저항선이든 지지선이겠죠.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하단 지지라인의 가격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전 상한가 쳤던 그 가격대와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좋은 뉴스와 함께 호재 뉴스와 함께 한 번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박자가 100% 맞다라기보기가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횡보 등락을 그 W자로 걸어가는 건 맞겠지만 일단 비중이 많으시다고 하면 왜냐하면 물을 탔으니까 또 지인분들께서도 저한테 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이렇게 좀 SOS를 좀 하셨는데 일단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남겨드렸고 만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 20% 이상에서는 여기 봉이 밀집되어 있잖아. 그 이상이 가격대인데 일단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왜냐하면 비중이 많으니까. 네, 왜냐하면 여기도 사고 또 매수하고 여러 번 4번 5번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아주 오늘은 판단을 저는 괜찮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마스크 관련주가 이제 끝난 건 아니에요. 예, 한 번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지금 이평선들 자체가 역별 상태이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장중에 물어보신 분도 있겠죠. 뭐 댓글에도 뭐 근데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혹은 이 종목이 상승할까요? 내려갈까요? 그 누가 알아요? 네, 그걸 그 누가 알겠습니까? 심플러가 알면 네, 집을 팔고 차를 팔아서라도 매수를 하겠죠. 아무도 모릅니다. 대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여건, 현금 비중, 투자 비중, 어떠한 종목에 30% 들어가 있는지 50% 들어가 있는지 그 어떤 위치에 따라서 비중이 많으면 축소를 해야 될 것이고 비중이 작으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은 대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첫 번째도 대응이요, 두 번째도 대응이요. 아시겠죠? 네. 저도 멜크론 같은 경우는 또 제가 한두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또 급등이 계속하면 좋겠지만 또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장중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자세하게 실전 매매에서 언제 팔고 언제 매수하는 거에 대한 또 비중 축소 확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전 같은 어떤 약세 흐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11월 달 안으로도 저는 길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월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은 지금 이 오른쪽 횡보한 것처럼 보이죠. 예, 한 번은 여기 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터치하는 그런 흐름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네, 11월 달까지 다음 달이겠죠. 그런 흐름이 저는 나올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익절 혹은 적절한 비중을 잘 축소를 하지 못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희망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KPM 테크입니다. 최근 흐름이 좀 좋았다가 4일 연속으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으로 맞으면서 저가 14%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참 안 좋은 상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매수를 했고 여기에 추가 베팅을 좀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다시 저는 21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갈 것으로 봤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기법적으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21선 이탈하게 될 경우 여기에서 비중을 많이 축소하지 못한 분이라고 하면 혹은 거래가 없이 눌러준 거에 대해서 또 적절한 시점에 손절을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가 마이너스 떴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종목은 일단은 시초가부터 만약에 상승을 했다고 하면 여기가 근접했을 수가 있었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비중을 축소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깨고 그 다음 날도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갭 하락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시초가부터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일째 혹은 여기서 깨지고 또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날에 여기 또 양봉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양봉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기게 되면 그때는 시가 이상 21선 근처에 다시 축소를 해서 손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하겠지만 또 다시 재배팅 가서 익절하고 난 뒤에 다시 재배팅이 가서 공략을 했겠지만 적절한 어떤 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게 될 경우에 그게 맞는 대응 전략으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위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은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투자 비중은 아주 작게 공략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네, 그런 부분도 꼭 챙겨봐 주시고 위기 대응 전략을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많이 아쉬운 종목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스마트도 궁금해 하신 분들 많죠. 그런데 흐름을 항상 챙겨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게 파동이 이게 하락의 파동이죠. 한 번 출렁출렁 한 게 두 번이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행보 등락을 잘 거치고 5일선 오늘 아주 장중 흐름이 좋았죠. 5일선 회복하고 내일 안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만원대를 돌파를 해서 여기 매물대가 산적해 있는 여기까지는 한번 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또 장중 언제 어느 때 호재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저는 마지막 물량 작은 어떤 돈을 좀 이제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나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서 좀 분할 매수로 계속 좀 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내가 다른 종목에서 10% 20% 손실이 났다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종목에서 10% 혹은 더 크게는 20%까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KPM테크를 또 이렇게 손실한 분도 많잖아요. 저도 손실이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 차원에서 바이오스마트를 공략을 해서 작게는 10%, 많게는 20%까지 한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좀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꼭 참고 부탁드리고 투자 비중은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종목 어떤 주식수에 맞게끔 과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적절한 비중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 마이너스 10%부터 30%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일단 웰크론도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기다리다 보면 바이오 종목들은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있는데 그 한 방을 잘 이제 확인을 하고요. 적절한 어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그 고점에서 분할 매도 혹은 분할 손절 혹은 분할 익절로 해서 항상 현금을 꾸준하게 챙겨가는 전략은 11월 중순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월이 지나고 나서도 투자 비중이 50% 이상이다. 뭐 70%도 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높여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